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과의 공방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 내부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에 비상이 떨어졌고 민주당은 당직 개편을 단행했지만 내용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 두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님은 KBC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네. 이쪽 광주하고 뭐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별명이 원래 광주의 아들이었죠. 광주에서 태어나서 계림동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대학까지 광주에서 쭉 지내다가 이제 뭐 직장 생활 여러 가지 생활은 또 이제 서울 쪽에서 하게 됐는데요. 그냥 뭐 광주는 늘 제가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광주. 일단 외모 자체가 광주에서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광주는 어떤 호남의 호남의 호남형. 호남의 호남형 그 우리 천 위원장님. 네. 그 순천만 정원박람회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네. 요새 이제 순천에 아예 몇 달 내려와 살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중2인가요? 몰라요. 뭐 그때 해야 수학이 뭐 잘 되고 뭐 하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본인이 하던 그 교육봉사 이런 거 이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필이면 그 시기가 순천만 정원박람회 시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 선거법 걱정 없이 봉사활동 할 수 있을 걸 했으면 좋겠다. 찾아보니까 통역봉사 같은 경우는 수혜자가 외국인이니까 저나 이준석 대표가 봉사활동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통역봉사를 하자 해가지고 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미 또 모집된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대기 명단에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야 하버드 출신으로 유명하고, 네. 천하람 위원장은 영어가 되나요? 제가 또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제가 방송 데뷔가 아리랑 TV입니다. 네, 영어로 아리랑 TV에서 맨날 President 박근혜 will be arrested soon 이런 거 맨날 하고 있거든요. 네. 훈훈합니다. 예시를 든 문장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실제로 제가 그때 출연했었어요. 막 구속되시고 할 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대 검수원복입니다. 형사소송 보이 지금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각하가 됐습니다. 우리 부대변인님, 이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저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늘 좀 맞득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이런 해이한 논리로 입장을 내는 거, 존중을 하는데 공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뭐 정치재판을 했다, 판결을 했다 할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분이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본인이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더라도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감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헌재 결정에 따라서 주요 요지였던 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헌재 결정이 그거잖아요. 법무부 장관 본인은 자격이 없으니까 아니야. 하지만 검사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헌법에 보장된 검찰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 기소권이 우리 거야라고 주장한 것들을 헌재는 니네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주장하지 마라고 결정을 했으면 법무부 장관은 그걸 받아야 돼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꾸 뭔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정치권에 출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걸 받아서 또 헌재 결정을 인정 못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최고 결정기관인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런 것들 전혀 인정 안 하고 가는 나라입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너무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태도 매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검수 원복 시행령으로 이렇게 다시 좀 복원시켰다 이런 게 있잖아요. 결국 그걸 안 고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우선 이제 한동훈 장관의 답변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존중하지만 공감은 못 한다. 뭐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게 나오면 보통은 패소한 쪽에서는 특히 정치권이든 아니면은 뭐 우리 뭐 관료 집단에서는 모범 답안이 있어요. 예. 아쉽지만 존중한다. 그러니까 결과 아쉽지만 존중한다. 이게 그냥 모범 답안입니다. 진 쪽에서 내놓는 모범 답안이고 존중하지만 공감은 못 한다는 이거를 약간 애매하게 변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존중한다. 그러니까 존중한다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하지만 공감은 못 한다가 아니고 앞뒤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분야는 그냥 답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무슨 창의력을 발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당의 인사가 큰 정치 지도자로 성장할 때 야당과 싸우면서 커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여당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아, 저 친구 정말 불편부당하네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훅 커지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체제 하에 있을 때 조국 장관을 수사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환호를 받고 추미애 장관이 도와주고 해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제 바람으로는 이런 결정이 나왔을 때 김기현 대표를 질타했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여당 대표가 아무리 아쉽기로서니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정치재판소라는 식의 워딩까지 하는 거는 과하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와 여당이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대로 수용해야 된다. 아쉽더라도 그런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제가 뭐 민주당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을 때 사실 민주당이 잘 수용 안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김경수 지사나 한명숙 총리나 이런 거에 있을 때 그런 거 민주당 얘기를 굳이 안 꺼내도 우리는 헌재 결정을 아쉽지만 수용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면 대비 효과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좀 정치적으로 챙겨갔었어야 되는데 조금 뭐 물론 5대4로 아쉽게 진 거니까 뭐 이 권한쟁의 부분도 뭐 아쉬운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조금 더 존중한다라는 메시지가 메인이 돼야 되지 않았나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 말은 사실 존중한다는 말은 시행령을 다시 고친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그때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법적으로 허점을 너무 많이 남겨놨습니다. 지금 시행령 같은 경우가 유효냐 무효냐는 대법원에서 원래 결정을 하는 건데 제가 이거 국민의힘 사람이라서 선입견이 있겠지만은 변호사로서 봤을 때 대법원에 가도 이거 안 깨집니다. 왜냐하면은 경제부패범죄 등이라고 해놨거든요. 등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확장할 범위가 있는 것이고 경제범죄랑 부패범죄가 정확하게 어느 범인지를 법에서 안 정해놨어요. 근데 세상만사 경제범죄 아닌 게 단순 폭행 이런 거 아니면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 어찌 보면 검수완박 법안을 너무 서두르다가 한동훈 장관 같은 고도의 법 기술자에게 시행령으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이미 준 법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뭐 이제 뭐 그런 측면도 있어요. 검수완박을 좀 너무 급하게 좀 처리하다 보니까 법적 미비점들이 있었다. 근데 입법이라는 게 개정을 하는 것들은 그런 입법 미비를 이제 또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부에서 계속 개정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행령은 솔직히 좀 너무 공격적이다. 그리고 정치적이다. 그리고 꼼수 시행령을 한 거예요. 검수완박 자체가. 그냥 한동훈 장관 당시 보십시오. 물론 검수완박이라는 이 법안 자체가 좀 허술했다 하더라도 이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 부분을 축소하는, 권한을 축소하는 부분이 취지였어요. 근데 그 취지를 무시하고 법에 근거해서 등이라는 거에 근거해서 시행령을 만들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한동훈 장관은 이 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이 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권한쟁의 심판합니다. 근데 이게 양수겸장이에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게 말하자면 권한쟁의 심판이 너희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하더라도 이 시행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틀려도 하는 거고 안 틀려도 하는 이 말하자면 좀 고도의 잔머리를 쓴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이라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법무행정을 총괄해요. 그러면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은 이 법에 있어서 시행령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을 때는 솔직히 아까 말했지만 고도의 법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법적으로는 따지기는 힘들지만 좀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저도 서 대변인 말씀에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게요. 정치인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뭐랄까요?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있는 법에 있는 그 내용을 이용해서 시행령을 짤 수도 있죠. 근데 정치인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요. 시행령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자꾸 얻으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국민의힘 안 뽑아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원하는 게 많이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려야 돼요. 예. 아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맨날 요새 하는 얘기가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서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 됩니다. 지금은 반쪽짜리입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해요. 예. 시행령으로 막 뭘 하기 시작하면 국민들께서 야 이게 뭐가 반쪽짜리야.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면 총선에서의 동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 뭐 몇 개 줄게 했는데 일부러 안 받았어요. 예. 법사위원장 주는 거 아니면 우리 안 받는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민주당이 정말 독주하는구나.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인상을 자연스럽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시행령 가지고 막 하는 것들이 법률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어떤 소구력을 떨어뜨린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치인이라면 할 수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법무부 장관의 임명직이에요. 예. 정치인은 선출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임명을 돼서 법무 행정에 대해서 본인의 책무를 충실하게 해야 될 예.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정치인들만큼 평가를 받을 수 없잖아요. 마음대로 하더라도 이거를 뭐 최고 이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너 잘못했으니까 나가 하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이 어떻게 탄핵을 하거나 그만두라 할 수 없어요. 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정치 영역에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면은 이해가 되지만 예. 왜냐면 본인이 책임질 거니까.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은 본인 책임 여지도 없어요. 권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시행령을 꼼수로 양쪽 다 양수겸장으로 하는 자체가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장관 탄핵론이 또 솔솔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뭐 전체 민주당 의원들도 그러시겠지만 중진 의원들도 그러시고 탄핵 얘기라는 것은요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국가적으로든 저희가 좀 그 탄핵을 한번 겪었던 나라로서 대통령 탄핵. 탄핵했잖아요. 2번 있었죠. 근데 좋지 않아요. 탄핵 안 해야죠. 근데 이런 거를 무슨 입버릇처럼 뭐가 좀 잘못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한다는 거는 조금은 지나친 것 같고요. 예. 그것도 들여다보면 일부 의원들 말하자면 한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면 그중에 한 서너 명 예. 얘기한 것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뭐 탄핵을 한다라고 한동훈 장관께서 예. 하지도 않을 건데 나 탄핵해 주세요 하는 듯한 그런 또 정치적인 또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를 보면서 예. 한동훈 장관 태도가 이제 곧 출마하시겠구나 그런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출마하시는 건가요? 지금 사실 이 탄핵은 안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못 이상민 하겠죠. 행안부 장관 탄핵하고도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본인 탄핵해주라.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총선 뭐 역할론도 다시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우선 이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합니다. 지금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경쟁했던 상대지만은 김기현 대표 취임한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저는 한동훈 장관 차출론 이런 얘기 꺼내는 사람들부터 정말 회초리 때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김기현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저도 여기저기서 물어보니까 얘기는 하고 다닙니다만은 사실 저도 굉장히 불편한 얘기이고 김기현 대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취임하고 자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도 없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런 사람들이 하도 사고치고 다니니까 좀 약간 제가 당대표 됐으면 어땠을까 사실 아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동병상련 같은 게 있고 다만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메시지 내고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려고 한다라고 준비하고 있다? 읽힙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읽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의 분들이
이왕 정치를 할 거라면 조금 빨리 어떻게 보면 나와서 당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뭐 이후에 진행 상황이 좀 나오겠죠. 그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은 근데 이 검수완박, 검수원복이 됐던 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우리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민영배 의원이 또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네. 복당 문제에 대해서 지도부가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이거 뭐 이제 복당 문제는 네. 지난번에 우상호 비대위원장 하실 때 네. 이미 그 얘기를 해놨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도 당원의 자격으로 복당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예. 탈당한 당원은 1년이 지나야만 복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비대위 우상호 비대위에서는 그걸 특별하게 그 규정을 민영배 의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용해주지 않고 예. 똑같은 방식으로 1년을 기다렸다가 복당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민영배 의원께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예. 여기에 좀 덧붙이면은 저는 좀 그 이번에 헌재 결정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절차적인 좀 흠결이 있었다. 두 번째는 이제 말하자면 검찰만 수사 기소권을 갖는 건 아니다. 예. 이 두 가지 축인데 절차적 흠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국회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 편법일 수 있죠.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 그랬을 때는 이제 헌재 결정이 나왔을 때 좀 아쉬웠던 거는 즉각해서 좀 사과를 했으면 어떨까. 아, 그러니까 뭐 민의원이. 개인이 좀 네. 힘들다 하더라도 아니면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사과한 뒤에 국민의힘이나 뭐 한동훈 장관이나 이 분들에게 당신들도 헌재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뭔가 우리도 이러니까 헌재 결정 같이 존중하자. 예. 이렇게 했었으면 조금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민영배 의원이 이제 복당 신청 한 4월 정도 풀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4월 중순 넘어서. 그러면 민영배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어떤 그런 헌재의 절차적인 흠결을 주도했던 예. 요인이 있으니 그 부분을 사과를 하고 복당을 할지 예. 아니면 끝까지 이건 소신이었다고 복당을 할지는 뭐 그분의 이제 선택에 달렸다. 저는 그렇게 당에서 복당 요청을 하는 방식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러면 네. 당원들 중에 탈당했던 분들이 수십 명이 있다가 복당 신청하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복당해 주세요라고 이 소신을 보내지 않거든요. 어쨌든 민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희생이었고 결단이었다. 당시 어쩔 수 없는. 그렇기 저는 때문에, 두 가지로 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죠. 나는 희생했다고. 하지만 평가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희생이었는지 아니면 이게 정치적인 어떤 셈법이 있었는지는 그건 평가가 달라요. 그래서 원인은 나는 희생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당이 그거를 희생이라고 인정한들 어떤 당원 당규상 복당 신청서는 받아야 심사를 하는 것이지 복당 신청서를 당이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고 근데 말씀드립니다. 민영배 의원이 사과할 가능성은 1%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도 우리 또 KBC의 간판 라디오 시사 예. 프로그램인 백운기 시사 시사일번지 1번지 나와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뭐가 있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그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올바르니까 수단은 뭐 난장판이라 상관없어 이겁니다. 약간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예. 이게 민영배 의원도 검수완박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내가 꼼수 탈당하고 막 안건조정위원회에 가가지고 막 이상하게 편법하고 상관없어. 한동훈 장관도 저는 물론 국민의힘이니까 그걸 거기에 조금 더 제가 경도돼 있지만 검수완박하면 검찰의 수사권이 너무 박탈되고 국민들이 수사 이거 제대로 못 받으면 나쁜 놈 못 잡으면 어떻게 국민들 피해 아니야. 그러면 입법을 저렇게 해도 우리는 시행령으로 이걸 해야 돼. 근데 반대쪽 국민들이 놓고 보면 목표 자체에 별로 동의를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수단이 꼼수 아니야?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우리 현대 민주주의라는 것이 절차 민주주의예요. 예. 왜냐면 목표는 서로 생각이 다르거든요. 달라요. 누구는 검수완박을 해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검찰 수사권 늘려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동의할 수 있는 거는 절차인 것인데 예. 절차의 면에서 만약에 저는 참 아쉬운 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뭐 한동훈 장관과 민영배 의원이 각자 다 좀 겸허하게 절차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헌재로부터 회초리를 맞았다면은 좀 어떤 뭐 시행령을 바로 당장 뭐 없애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겸허한 자세의 메시지들이 민영배 의원도 내가 꼼수 탈당 이거 당을 위한다고는 했지만 좀 객관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 정도 나왔으면은
국민들이 먼저 복당시켜주라고 했거든요. 예. 네. 두 번째 이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당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대폭 인적 쇄신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반쪽짜리다, 효과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우선 뭐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수석 부의장,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단 바뀌었죠. 그리고 또 최고위원도 임선숙 최고위원에서 송갑석 의원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당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 70%는 많은 노력을 했다. 이 부분에 예, 있어서. 7, 80%는 그래도 당 지도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가 높고요. 여기 예. 객관적인 이제 제가 취재한 결과로 그렇습니다. 한 20, 30%는 아직도 미진하다. 핵심을 빠뜨린 인적 쇄신이었다. 핵심은 뭘? 뭐 예를 들면 그거죠. 그러니까 당의 구조 자체가 결국에는 이게 이재명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천권이죠. 총선이 예, 있다 예. 보니까 뭐 국민의도 비슷할 겁니다. 예. 과연 당대표 주변에 어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공천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예. 아니면 아예 그냥 내 사람으로 다 해서 내 사람들만 꽂아 넣겠느냐, 이거거든요. 여기는 다양성이 없어졌다라는 예. 부분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불만들이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좀 표면으로 드러났어요. 예. 그리고 대표도 이 어떤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 많은 소통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들 쭉 듣고 나서 결단한 것이요. 인적 쇄신 하겠다 했는데,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요직은 사무총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총장과 그 사무부총장 뭐 이 핵심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이 결단보다는 그냥 양적으로 많은 사람을 바꿨죠. 예. 그러니까 친명계가 아닌 비명계 인사들로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한 20, 30%는 사무총장의 핵심 공천에서 말하자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은 두고, 예. 나머지에 그냥 물량 공세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배치했기 때문에 아쉬움과 또 나름대로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는 어떤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다. 좀 예. 그래 평가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예요. 우리가 밴드 같은 거 경우면 네. 메인 그 보컬이랑 기타리스트는 그대로 놔두고 예. 코러스 바꾸는 겁니다, 이제 뒤에. 음. 그러니까 물론 저는 알죠. 뭐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나 뭐 다 저야 다 아는데, 김성환 의장이 훌륭하신 분이냐를 떠나서 김성환 의원이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뭐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지도의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의 뭐 말씀하시지만 물량 공세 정도라고 봐야 될 예. 것이고, 다만 저는 이게 성공을 어느 정도는 했다라고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의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송갑석 의원이 나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영지 최고위원 좀 바꿀게요, 우리가 바꿔주십시오, 좀 맡아주십시오 했는데, 비명계 쪽에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나가기 전까지는 어떤 당직도 거부한다. 예를 들면 대표와 사무총장 다 바꾸거나 최소한 사무총장 안 바꾸면 우리는 안 한다 라고 나오는 게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물량 공세를 해서 바꾸는 거에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봤을 때 한 70% 정도는 성공이다라는 내부 분석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대외적으로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예. 뭐 사실 그 정도의 당내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거부하고 당직을 주는데 거부하고 뭐 이 정도의 반발은 없었던 것 같고, 그죠? 아니, 네. 우리 당내에서 지금 좀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는 건 집안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도부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요, 안에서. 예. 이렇게가 솔직히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예. 알아서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이대로 가면 안 돼. 집안 잘 살려보자 라고 얘기한 것을 그걸 고깝게 듣지 않고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물론 성에는 안 차겠지만 손을 내밀었잖아요, 지도부가. 예. 좀 이렇게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거를 또 매몰차게 뿌리치는 게, 또 그것도 본인 스스로 뿌리치는 사람들도 좀 욕먹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기본에 기초했을 때는 이번에 봐서는 이재명 지도부의 노력과, 그리고 그걸 주장했던 분들의 인선이 이제 좀 이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여기 좀 덧붙이면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지금 뭐 검찰 리스크나 사법 리스크나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그 이면에는 그런 어떤 검찰의 무도한 공격 때문에 본인이 당대표로서 능력 발휘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그래서 비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당대표로서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들의 어떤 인적 구성이 됐으니 그 다음은 이제 능력 예. 지켜보겠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자라는 부분들이 지금 당내에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가장 도와주고 있는 거는 정부 여당입니다. 이게 약간 그냥 제 자뻑이고 그냥 제 예. 중심적인 관점에서 저와 친한 소위 비명계라고 민주당에 계시는 몇몇 분들이 제가 낙선을 하고 저보다만큼 아니겠지만 천하람의 낙선에 굉장히 아쉬워했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좀 잘 되고 개혁되고 여기가 지지율이 올라와야지 민주당도 위기감을 느끼고 이재명 대표를 퇴출시키든 뭐 개혁의 바람이 세지든 이렇게 할 것인데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도 총선 이길 것 같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걸 캐치를 했어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도 총선 이길 수 있다라는 분위기에다가 지금 아슬아슬한 형태로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을 약간 어느 정도는 내려놓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명계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공천 막 좌지우지 안 하고 그냥 경선시키겠다. 나 특별하게 뭐 안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당선됐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싸워?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민주당을 안정시켜주고 있는 최대의 지금 어떤 도우미가 국민의힘이 돼버리고 있는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정치개혁이라는 게 점점 더 좀 멀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안 좋은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 지금 네. 우려하시는 민주당도 같이 좀 서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